안녕하세요. 비탈출 우회전 채널의 홍성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카드깡으로 인한 개인휴생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왜 어려운지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카드깡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은,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가 카드깡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은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해요. 카드깡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당장에 현금이 필요한데 내가 이 현금을 마련할 수 없을 때 카드로 어떠한 물건을 결제를 하고 그것을 다시 되팔아서 현금화하는 과정을 카드깡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러한 일을 하기 전에는 카드깡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카드깡에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도 당연히 알지 못했었죠. 근데 또 이제 카드깡이라고 하는 것도 깊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심오한 세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카드로 인한 국세깡, 남의 세금을 내 카드로 결제해주고 현금으로 페이백 받는 거, 아니면은 또 상품권깡, 어떠한 업체에서 내 명의 카드로 상품권을 결제를 하면 그거를 포인트로 해서 현금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내가 직접 어디 백화점에 가서 내 카드로 결제한 이런 물건을 다시 어디 중고나라나 당근 같은 곳에 판매를 해서 이제 현금화하는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는 카드깡이 되겠죠. 이러한 카드깡들이 개인휴생에는 어떻게 비춰지게 될까요? 당연히 내 카드깡으로 인한 행위로 인해서 카드사들은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되죠. 카드사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사용해서 내가 카드값을 결제할 것을 예상하고 개설해준 카드인 거고, 그 카드로 인해서 물건을 결제를 해서 각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해줬는데, 정작 내가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이 카드사들이 나의 모든 이 카드깡에 대한 책임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카드값 못 낼 것 같으니까 회생하겠다 라고 하는 게 카드사의 입장인 겁니다. 반면에 내 입장에선 내가 물론 카드도 썼고 카드론도 썼고, 하지만 다른 은행의 대출도 받았고, 내가 카드깡을 해서 현금화한 이 돈을 다시 다른 대출이나 카드값 납부하는데 썼는데 무엇이 문제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애시당초 카드깡 자체가 불법입니다. 카드깡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봐서 합법적인 표현인가요? 내가 카드로 결제한 물건에 대해서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 물건으로 다른 돈을 낸다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나 회생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개인 회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내 명의의 모든 은행 그리고 모든 카드의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합니다. 나 한 명의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몇백 장이 돼요. 1년치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충청도 쪽 법원들은 3년치를 내라는 경우도 있고, 수도권에서도 의정부나 이런 곳에서는 3년치 거래 내역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 한 명의 거래 내역만 해도 몇백 장이고, 이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신청하고 있는 모든 회생 신청인의 서류를 다 모은다라고 하면 몇 백만 장이 되지 않을까요? 이 몇 백만 장의 거래 내역 안에서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애시당초 이제 개인휴생을 심사하는 이 법원에서 이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본 채권자에 대한 권익을 지켜주고, 이 채무자를 원래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돌려보내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 과정에서 1년에 조금씩의 불법적인 내용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눈 감아준다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캐치를 해서 회생을 기각을 시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 카드깡이라고 하는 행위로 인해서 내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오늘 바로 개설한 한도 1000만 원 정도 되는 카드를 가지고 1000만 원어치 물건을 결제를 해서 되팔고 바로 내일 회생을 신청을 해요. 그리고 되판 이 금액은 내가 그냥 들고 있는 거죠. 혹은 1000만 원짜리 굉장히 비싼 오토바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을 일시납으로 결제를 하고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몰래 중고로 현금으로 팔아가지고 현금을 챙겼다라든지, 이런 행위는 내 카드깡으로 인해서 내가 자본적인 이득을 취한 거죠. 이런 건 당연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생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은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이 카드깡을 중개해주는 업체들 중에서 현금으로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만나서 내 카드로 물건을 결제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금을 수수료 빼고 현금으로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카드가 거래된 이력은 있는데 카드깡을 한 돈을 내가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내가 카드깡을 한 내역은 있는데 카드깡을 한 거에 대한 대금을 내가 어디에서든지 소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 업체에서 나에게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현금으로 줬는데 내가 그 현금을 현금 영수증도 안 하고 썼대요. 저는요, 솔직히 그 사람 말 안 믿습니다.
카드깡으로 몇 천을 썼는데 그 몇 천을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 영수증도 안 하고 현금 들고 다니며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통은 내가 카드깡을 하면 그거를 다시 내 계좌에 이체를 하던, 이체한 걸로 또 다른 대출 이자를 내던 이런 식으로 하지. 저는 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저를 통해서 어떤 편법을 노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죽했으면 사실 카드깡까지 했겠습니까? 정말 지금 이번 달에 돌려막아야 되는 돈이 있고 너무나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 어떻게든 이거를 꼭 돌려막아서 내가 연체를 시키지 않겠다 라는 상황이 더 이상 대출도 나오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지금 카드깡까지 손을 대신 거죠. 또 요즘은 워낙에 디지털 사회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잘 되고 또 저희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것처럼 인터넷에 정보가 많다 보니까 긴급 대출, 비상금 대출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카드깡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렇게 검색력이 좋은 건 아니라서 저희 직원을 통해서 이런 카드깡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톡방이나 오픈 채팅방 같은 곳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카드깡을 유도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일반 회원인 것처럼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카드깡을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카드깡을 해서 받은 돈을 현금화해서 다시 내 다른 카드에 카드값을 내거나 대출 이자를 내거나 내 생활비를 쓰고 그럼 다음 달 카드값 결제일이 도래했을 때 또다시 카드깡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내 카드 한도를 야금야금 채워가는 거예요. 처음에 카드깡으로 내 카드로 물건을 사서 카드깡을 했던 금액을 리볼빙으로 돌리고 혹은 할부로 결제를 하고 그만큼 줄어든 한도만큼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다시 다음 달 카드값을 내고 이런 식으로 카드 한 개당 가지고 있는 모든 한도를 꽉꽉 다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카드깡을 했냐라고 하는 이 분들의 이 카드깡 거래 내역이 다 거래 내역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아직 괜찮아요. 법원한테 이런 식으로 저희 변호사님이 변론을 하는 거죠. 해당 채무자가 카드깡을 한 내역 자체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굉장히 나쁜 행동이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지만 그 카드깡을 해서 발생한 현금을 가지고 이런 곳에 사용했다. 사용처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완벽하게 생활비를 위한 거래 내역이었고 카드깡을 한 금액을 가지고 전부 다 내 대출 상환에 썼다. 이거는 그래도 아직 여기까지는 법원에서도 변제금 상향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게 카드깡을 한 내역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소명도 못한다. 혹은 계좌로 받았지만은 계좌로 받자마자 다 계좌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현금으로 썼고 현금 영수증조차 발행하지 않아서 내가 어디에서든지 소명할 수 없다. 이거는 무조건 재산 반영이에요. 저도 방법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건 무조건 재산 반영이고 그 카드깡의 금액만큼 변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카드깡으로 인한 회생이 어려운 거예요. 카드깡으로 인해서 변제금이 오르는 이유도 단순하게 내가 카드깡을 했으니까 변제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카드깡을 해서 현금화한 금액을 어디에서든지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회생의 변제금이 오르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도박으로 인한 회생이든 코인으로 인한 회생이든 주식으로 인한 회생이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통해서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소명이 되는 부분은 일단 내가 반성문이라도 쓸 수 있죠. 이거 잘못했다. 내가 이런 거에 여기에 써서 손실을 봐서 내가 잘못했다가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카드깡을 해서 현금화를 했는데 이 현금화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거래 내역조차 없고 증거가 없어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쓸 건가요? 내가 재산 은닉을 해서 잘못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건 저희도 못 써요. 그는 무조건 그냥 반영도 못하겠고 소명도 안 되니까 이 금액만큼 변제금을 올리겠습니다 이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드깡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내가 이제 카드깡을 한 금액이 소명이 가능한지 보셔야 돼요. 소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회생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원금 탕감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사무실에서 카드깡으로 인한 회생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죠. 내가 카드깡을 할 때 업체도 끼지 않고 순수하게 진짜로 내가 백화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긁어서 그거를 중고로 팔아가지고 판 것도 계좌로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생활비, 카드값, 대출 이자를 내신 분들은 잘 됐어요. 법원에서 카드깡을 사유로 문제 삼아서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죠. 그러나 내가 카드깡 이 행위로 인해서 해당 카드사에 손해를 입힌 건 맞지만 나도 자본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어요. 되려 100만원짜리 물건을 90만원에 팔아서 현금을 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자본적으로는 손해를 봤죠. 내 앞으로 채권이 늘어나는 이 소극적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내 적극적 자산이 줄어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도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아 현금화한 돈을 가지고 나쁜 것에 쓴 것이 아니라 내 생활비에 사용했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신 분들은
카드깡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생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셨죠. 오늘은 카드깡으로 인한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카드깡, 사실 여기까지 오실 정도면은 정말로 본인이 연체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 돌려막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 분들일 텐데요. 이렇게까지 더 커지기 전에 사실 회생을 하는 게 나았을 거예요. 카드깡을 하고 있는 본인이 아마 그 시점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거를 하고 있는 본인의 멘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카드깡이라고 하는 행위가 나쁜 행위라고 하는 것도 어느 순간 경계선을 넘어가면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구나, 사기를 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게 본인에게 있어서 뭐 연체를 하지 않는다, 혹은 이제 뭐 추심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내 도덕적 해이가 깨지는 순간 내 멘탈 모럴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카드깡을 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채무가 커지기 전에 원금 전액이라도 회생을 통해서 변제하는 게 가장 본인의 멘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지금 현재 이 채무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고 카드깡을 해서라도 돌려막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카드깡을 하기 전에 우선 저희 비탈출 우회전과 한번 상담 받아서 개인회생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